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찬란한 20대도 아니고 50대만 되어도 자녀들 다 키우고 책임질 것도 없는 나이. 60이 넘으면 그때는 무슨 이유로 살게 될까? 소수지만 아직도 일과 돈,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아직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것이 있는 사람 말고는 일상의 무료함과 육체의 쇠락, 외로움 등 모든 것을 지고도 계속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지금은 남편이 보호자인데 마냥 남편도 없고 자식은 멀리 있고 60세가 넘으면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이유로 사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는 것, 몸 여기저기가 병들어가는 것, 이성적 매력이 사라지는 것,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밀려오는 것. 나이가 든다는 건 정녕 이런 것밖에 없는 걸까요?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게 되는 게 인생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잃어가는 것도 있지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도 있죠.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어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죠.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 엄마와 아빠로 살았다면 이젠 온전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곱게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법륜 스님 말씀처럼 나이 들수록 더 나답고 즐겁게 사는 분들도 많죠. 나이 들수록 더 즐겁게 사는 방법 4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 감동하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 왜 즐겁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면 감정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 또 까르르 웃는데 나이 들수록 감동의 눈물과 웃음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자주 감동받는 사람은 몸 안에 염증이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 한 달에 여러 번 예술 감상과 연극 관람을 한 사람은 예술이나 연극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31%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동을 자주 받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학습 능력과 호기심, 사회성과 삶의 만족도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고 감동했던 것이 언제였나요? 새해의 첫 일출과 해지는 노을을 보며 느끼는 잔잔한 감동, 좋은 영화나 그림,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감동, 요즘 같은 가을엔 예쁜 단풍을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겠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감동할 수 있습니다. 감동하는 일상은 뇌를 유연하게 하고 감수성을 살아나게 합니다. 절로 힐링이 되겠죠. 나이 들수록 삶에 감동이 있어야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 호기심을 갖자.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자살의 원인이 경제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감이 몰려올 때도 있죠.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남들 보기엔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마약을 하는 것도 인간의 근원적인 공허감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해 생긴 거라 생각합니다. 중년 남자가 갱년기가 되면 불륜에 빠지는 것도 공허감이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불륜의 마지막 불꽃을 미친 듯이 피우고 장렬하게 죽자는 분도 있는데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은 가벼운 쾌락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지적인 쾌감을 누릴 적기입니다.
80이 되신 여성이 지금까지 사업하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바쁘게 사셨는데요. 사별을 하시고 지금은 늘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손녀들이 책과 노트를 할머니 만나러 갈 때마다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저 또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 경제 공부를 하는 것, 심리학, 뇌과학, 인문학, 건강 등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느끼는 쾌감, 뇌가 번쩍 뜨이는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우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니 더 감사한 일이죠. 젊었을 때는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였다면 나이 들어선 내가 관심 있는 걸 자유롭게 배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갖고 살면 나이가 들어도 더 즐겁더라고요. 세 번째는 내 삶의 주제를 찾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하루 24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다니고 가정 돌보느라 내 시간이 별로 없죠. 지금은 여유를 갖고 자신을 찾을 때입니다.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내 시간이 없고 분주하다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밀려 선택했던 삶이라면 이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바람대로 살아야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50세라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20년, 30년이겠죠.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속했던 걸 훌훌 털어버리고 살아야겠죠. 내 삶의 주제를 찾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주제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죠. 제가 아는 50대 남성분은 직장에 다니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평소 꽃, 나무, 자연, 건강에 관심이 많아 시간이 날 때마다 꽃 종자를 받아와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꽃과 나무를 잘 키워 소득을 창출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60대 남성분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살았다면 이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펼칠 나이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자아 실현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하루 1시간이라도 나의 주제를 찾아 그걸 실행해보면 어떨까요? 내 삶의 주제를 찾아야 인생 후반전이 무료하지 않고 즐겁습니다. 네 번째는 자연에서 휴식하자.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시끄럽고 분주하고 요즘은 미세먼지까지 있죠. 지금까지 쫓기듯 살아왔다면 자연에서 잠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숲속에서 조용히 걷거나 쉬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활성화됩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변화를 주면 뇌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여행도 좋고 여행이 여의치 않다면 가까운 숲속을 거닐어도 좋습니다. 젊을 땐 가족 돌보느라 쫓기듯 살아왔지만 나이 들수록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균형을 찾고 나이 들수록 삶이 즐겁더라고요. 가끔 지하철을 타면 임산부나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부모를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이 나름의 보람과 의미도 있었지만 전 지금의 삶도 참 편하고 좋습니다. 20대엔 막연하게 나이가 든다는 게 두려웠고 늙는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나이 50이 되어 보니 나름 안정도 되고 즐겁습니다. 전 위에 4가지 실천하며 중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살다 보면 다가올 노후도 좋을 거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들수록 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